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예. 그 뭐 중간에 강의 중간에 또 뭐 안 보이거나 다시 한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거나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또 말씀을 해주시고 슬랙으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수론 시작할게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정수론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거 정수론이에요. 정수론. 저 이제 그 유튜브 화면 못 보니까 그 질문 있으시면 슬랙에다가 남겨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이랑 이 다음 수업은 이제 약간 수학적인 그런 주제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면은 문제풀이 알고리즘이나 이런데 사실 이거 다 수학이잖아요. 뭐 숫자 가지고 노름하는 거니까 결국에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산 수학을 좀 다룸에 있어서 약간 좀 펀더멘탈이 되는 그런 좀 과목들이 아무래도 정수론이랑 조합론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제가 정수론 파트를 좀 준비했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조합론 파트를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연결 요소나 아니면은 유량 알고리즘 이제 이런 그래프 쪽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지금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시작.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어떤 n이 주어지면은, 문제 쉬워요. n이 주어지면은 n보다 크고 2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n보다 크고 어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보다 크고 2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의 추측을 이제 베르트랑이라는 사람이 추측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증명은 못했고 5년 뒤에 이제 체비쇼프가 증명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정리 이름을 보면은 베르트랑 공준이죠. 예,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럴싸한 추측 하나만 하면 증명하지 않아도 이제 후대에 이름이 남는다. 대표적인 예로 이거 말고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있죠. 앤드류 와일즈가 결국에 현대에 와서 증명을 했는데, 우리 아직까지 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싸한 추측 하나 하시면 예,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n보다 크고 2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예시로 10이 주어졌다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소수를 구해서 이제 그 소수가 몇 개 있는지 소수죠. 예,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소수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 예시 같으면은 11, 13, 17, 19 총 4개의 소수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때는 4를 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예, 문제 이해 다 됐었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소수가 뭘까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 1 이외의 정수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은. 그리고 2는 소수입니다. 왜냐면 약수로 1과 2를 가지기 때문에. 3도 소수죠. 1과 3밖에 가지지 않고 4는 소수가 아니에요. 약수로 2를 가지죠. 2는 4로 나눠 떨어집니다. 4는 2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네, 21 얘는 소수가 아니죠. 합성수죠.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예, 뭐 소수의 정의는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수가 과연 소수가 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소수를 판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수의 정의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 1 외의 정수, 이게 소수의 정의래요. 그러면 7 같은 애가 있어요. 7.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나눠봐요. 뭘로 나눠봐요? 일단 1 나눠봐요. 왜냐면 1로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요. 1과 자기 자신으로 밖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이니까. 근데 이거 너무 자명하죠? 굳이 나눠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눠보면 돼요? 2부터 나눠보면 되죠. 2로 나눠 떨어지니? 안 나눠 떨어져. 3으로 나눠 떨어지니? 탑으로 봐요. 3, 4, 5, 6. 그래서 7까지 가기 전에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모든 수들에 대해서 7이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7은 우리가 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약에 n이 주어진다면 2부터 n-1까지의 모든 수로 나눠보는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21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2, 3, 4 이런 모든 수, 20 이 모든 수들에 대해서 21을 나눠본 다음에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즉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때 시간 복잡도는 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은 시간 복잡도가 5n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이거 말고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혹시 뭐 좀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시간 복잡도가 5n인데 문제로 주어지는 수의 범위는 123,456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123,456이에요. 그러면 얘를 2배 하면 이 안에는 수가 10만 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각각 10만 개마다 10만 번이 걸려서 판정을 하게 되면은 너무 느리죠.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수 n이 a라는 수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뜻은 n 나누기 a를 하면 얘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은 a 곱하기 k꼴 b꼴로 쓸게요. a 곱하기 b꼴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알았습니다. a라는 수가 있어서 n을 나눈다면 b라는 수도 있어서 반드시 n을 나누게 됩니다. a랑 b랑 곱해서 n이 되는 수들은 a도 n으로 나눠 떨어진다면 b도 n으로 나눠 떨어지는 이런 쌍들이 있는 거죠. 24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3이 24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3 곱하기 8은 24니까 8도 24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어떤 수 n이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수 n을 자꾸 넘어가네. 어떤 수 n을 루트 n보다 큰 어떤 수 a가 나눈다고 해볼게요. 루트 n보다 커요. 이 a는 루트 n보다 커요. 그러면 a가 n을 나누기 때문에 n 나누기 a도 얘도 n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n 나누기 a 곱하기 a는 n이 되는데 얘가 루트 n보다 크죠. 얘가 루트 n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루트 n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수가 n을 나눈다. 그러면 반드시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다른 수가 존재해서 역시 n을 나누게 됩니다. 예,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수를 판정할 때 21이 주어진다. 그러면 2부터 20까지 전부 다 볼 게 아니고 제곱해서 21을 넘기 전까지, 즉 2, 3, 4에 대해서만 판정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21 루트 21은 3.4. 얼마일 텐데 그 수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나눠 떨어졌다면 이 앞에서도 나눠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뭐 다시 말해서 뭐 7이 21로 나눠 떨어진다면 앞에서 21로 나눠 떨어지는 다른 어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n 이후로 수들을 판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걸렸으면 앞에서 이미 걸렸을 테니까. 네, 그래서 2부터 n까지 모든 수를 보는 게 아니고 n-1까지 모든 수를 보는 게 아니고 2부터 루트 n까지의 수들만 보면 빼기가 아니고 부터예요. 예, 2부터 루트 n까지의 수들만 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때 시간 복잡도는 어떤 수 n이 주어지면 걔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 그 시간 복잡도는 5 루트 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입력으로 주어지는 수는 최대 123,456인데 그러면 n부터 2n까지 여기 안에 있는 수들이 123,456개라는 거죠, 대충. 예, 그럼 뭐 대충 한 15만 정도로 퉁칠까요? 예, 16만? 예, 대충 이렇게 퉁치고 나면 이 수들 하나하나당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데 400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400번만 필요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적당히 곱하면 예, 뭐 10의 원래는 이제 5승 정도였으니까 대충 얘랑 루트 10의 5승 정도를 곱하면 예, 대충 10의 8승 이내로 잘 들어오게 돼서 시간 안에 잘 돌아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짜봤어요. 시간 안에 돌아가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시간 안에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지금 아마 이거 듣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서 예, 실제로 그렇네요. 예, 거의 없을 거라서 예,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예, 다른 분들도 아마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국에 n 루트 n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했죠. 왜냐면 n개의 수가 있고 각각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데는 루트 n만큼의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n 루트 n만큼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잘하지?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데는 루트 n만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 하나 있죠. 소수를 구할 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범위의 소수를 구할 때.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를 구할 때. 이때 많이 씁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예, 혹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은 빼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죠. 얘는 빼고 생각합시다. 얘는 아예 빼요. 그냥 완전 없는 친구 취급하고. 예. 이쪽부터 수를 보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수는 항상 소수예요. 얘 동그라미 치고. 그런데 얘가 소수이기 때문에 얘의 배수는 항상 소수가 될 수 없죠.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로 나눠 떨어지는 친구들을 다 표시해요. 4 얘로 나눠 떨어지죠. 6 나눠 떨어지죠. 8 10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합니다. 저 처음에 나오는 친구로 나눠 떨어지는 친구를 다 이렇게 표시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칸 전진. 그러면 3을 만났죠? 얘도 소수입니다. 너는 소수야. 그러면 3을 소수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이제 또 3의 배수들을 지워 나갈 수가 있겠죠? 얘도 지워요. 넌 3의 배수니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다 지워 나갑니다. 이렇게 지워요. 네. 그러면 또 한 칸 전진. 근데 얘는 이미 지워졌죠?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아니란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또 전진하면 얘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죠? 그러면 소수라고 표기를 해주고 얘 배수들을 다 지웁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 이런 애들의 배수죠. 그럼 얘 지워요. 이렇게 얘도 배수네. 예, 지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소수고 너도 소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는 30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30가지의 소수를 알 수 있었지만 이 표가 만약에 100칸이었어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소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한번 수를 지울 때마다 여러 개 수가 한꺼번에 싹싹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소수들만큼만 우리가 연산을 하게 돼요. 심지어 이제 한참 또 가서 13 같은 친구를 보게 되면 얘의 배수는 기껏해야 2개밖에 없어요. 이 범위 안에. 예,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연산을 해야 되는 개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를 구할 때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즉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시간 복잡도는 뭐 제가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대충 n개의 수가 있다고 치면 1부터 n까지의 소수를 구한다고 치면 로그 n 로그 n이 아니고 죄송해요. 로그 n. 예, 이 정도가 걸린다고 대충 퉁치시면 되는데 결국에 그냥 거의 뭐 선형 시간이라고 퉁치셔도 돼요. 예, 엄청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만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구현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항상 코드를 올려두니까 그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앞에서부터 처음 보는 지워지지 않은 수는 반드시 소수이다. 그리고 그 수들의 배수는 절대 소수가 될 수 없다. 배수니까, 합성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지워주고 나면은 앞에서부터 수를 읽는 것만으로 소수들의 목록을 알 수가 있다. 예,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걸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 갑자기 어려워 보이죠? 문제가 원래 짧으면 어려운 문제예요. 예, 문제가 짧으니까 1분만 드릴게요. 같이 읽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 읽으신 분들은 20에 대해서 한번 이 출력을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네,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언제든지 질문은 환영입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이 주어질 때 GCD n, k는 1을 만족하는 자연수, 즉 이거 뭔 뜻이죠? 예, n이랑 n과 k가 서로 서로 소이다. 서로 소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n보다 작은 수들 중에 n과 서로 소인 수들의 개수, 이걸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일 때 한번 해볼까요? 20일 때 같이 해볼까요? 20. 자, 20과 서로 소인 친구를 찾고 싶어요. 자, 1은 20과 서로 소입니다. 왜냐면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2는 아니죠. 3 맞습니다. 4 아니에요. 짝수들은 일단 다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예, 5도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20은 5의 배수기 때문에 20과 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돼서 5는 될 수가 없죠. 예, 1, 3, 7,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1, 9도 있네요. 죄송해요. 9, 11, 13, 15는 안 되죠. 5의 배수니까 17, 19. 예, 이렇게 총 6개의 수가 있게 되겠네요. 예, 문제 이해되셨나요? 예, 문제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나이브한 접근을 먼저 해볼게요. 나이브한 접근을 하려면 n보다 작은 친구 중에 작은 수들 중에 n과 서로 소인 수, 즉 GCD n, k가 1인 친구를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GCD n, k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 GCD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 greatest 죄송해요. 컨트롤 C가 안 되네. 예,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 n과 k를 나누는 수들,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구하죠? 예, 아주 유명한 방법이 있죠. 유클리드 호재법. 이 호재가 서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 모르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예,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수는 24랑 84라고 해볼게요.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부터 나눠보는 방법도 있겠죠. 1부터 24까지 다 나눠봐요. 1 나눠지니까 일단 1은 공약수야. 2 나눠지니까 일단 2도 공약수야. 3 나눠지니까 3도 공약수야. 4 나눠지니까 얘도 공약수야. 이런 식으로 24까지 다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눠 떨어지는 수들 중에 가장 최대값을 취하는, 예,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이 방법은 수들이 커지면 답이 없죠. 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만약에 24랑 84랑 공약수 G가 있다고 해봅시다. 공약수 G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한 변이 G인 정사각형으로, 예, 뭐 포멀한 증명은 아니에요. 예, 한 변이 G인 정사각형으로 24/84 직사각형을 채울 수가 있어요. 격자 이 직사각형을 한 변이 G인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덮을 수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없이, 빈틈없이. 뭐 이런 식으로 덮으면 돼요. G가 있으면 뭐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서 뭐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단위 정사각형으로 덮을 수가 있다는 뜻은, 한 변이 G인 단위 정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다는 뜻은, 즉 24랑 84의 공약수가 G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G로 나눠 떨어질 것이고 여기도 G로 나눠 떨어질 것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24 곱하기 84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24 곱하기 84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단위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가장 큰 걸 찾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84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예, 한 이쯤 돼야 되네. 너무 긴가? 예, 한 이쯤으로 합시다. 타협. 예, 그래서 한 변이 한 변이 G인 정사각형으로 덮을 때 그 제일 커지는 G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24를 84 이쪽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일단 채워요. 24 곱하기 24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냐? 이 직사각형을 좀 더 작은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으로 얘로 바꿔요. 지금 이 가운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 아이고, 가운데 뭔가 많아갖고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지워지네. 예, 이렇게 24를 잘라요. 이 직사각형에서 24/24 정사각형을 자르고 나면, 만약에 이 직사각형을 G짜리 단위 정사각형으로 채웠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채울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G짜리 단위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당연히 여기도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을 G로 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전체 정사각형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뭘 알았어요? 24짜리는 그냥 잘라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자릅시다. 2번 자를 수 있고 또 3번 자를 수 있어요. 왜냐면 24 곱하기 3이 72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요? 여기 12/24 정사각형이 남습니다. 직사각형이 남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24/24로 덮이지가 않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작은 변을 이용해서 덮어요. 그럼 12/12로 덮을 수 있고 완벽하게 12/12로 덮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의 결론은 뭐냐? 24와 84의 최대 공약수는 12이고 24랑 84는 모두 모두 한 변이 이 직사각형 24/84 직사각형은 한 변이 12인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가 있다.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24, 84. 예, 그럼 이거를 좀 수식으로 써볼까요? 두 수 24랑 84가 존재했어요. 84랑 24가 존재했습니다. 얘의 GCD 값은 84에서 24를 뺀 값 60. 얘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얘는 다시 60에서 24를 뺀 값 48이 아니고 36. 얘랑 똑같았고 얘는 또 12,24랑 똑같았고 얘는 GCD 12,12랑 똑같았으니까 두 수가 같아졌으니 얘는 10이겠죠? 최대 공약수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됩니다. 예, 얘를 조금 더 잘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여기다 쓸게요. 제가 좀 계획 없이 썼네요. 탄서를. 예, 84,24의 GCD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4를 이용해서
84를 못 채울 때까지 계속 덮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4의 배수가 될 거고 여기 남은 거는 24로 못 덮는 곳, 즉 다시 말해 84를 2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거예요. 84를 2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12죠. 예,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이제는 24로 더 이상 못 채운다는 걸 알았으니까 12로 나눌 차례예요. 24를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0이죠. 12와 0의 최대 공약수는 1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4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1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n은 우리 범위가 10의 12승이에요. 아, 너무 크죠?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모든 1에서 10의 12승까지 수들에 대해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10의 12승과 즉 n과 서로소인지 아닌지 이 수들을 일일이 알아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예, 잘못하면은 10의 12승계의 수들만큼 검사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유클리드가 남긴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있다. 예, 이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어떻게 더 잘하지? 일일이 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n보다 작은, n보다 작고 n과 서로소인 수들의 개수, 이 개수를 n에 대한 함수로 쓸게요. n에 대한 함수로 쓰고 이제 우리가 그 함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pn은 n보다 작고 n과 서로소인 수들의 개수라는 함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p10 얘는 4, 10과 서로소인 10보다 작은 수들의 개수 3, 5, 7, 9가 아니고 3, 7, 9, 1 얘네 4개가 있죠. 그래서 p10은 4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p 함수를 우리가 오일러 p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어로는 이제 오일러 토션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 함수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즉 10과 서로소인 10보다 작은 수들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은 1과 서로소이기 때문에 오일러 p 1은 1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함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한번 뭐 좀 몇 개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다 중학교 때 해보셨죠? 60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60 오일러 p 60 이거 어떻게 구하죠? 60보다 작은 60과 서로소인 수들의 개수. 예, 그럼 보통 어떻게 구해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죠? 60에서 뺐어요. 뭘 뺐냐면 60 이하의 60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 60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 아닌 친구들 뺐어요. 60과 서로소가 아니려면 일단 60 소인수분 해볼까요? 얘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60과 서로소가 아니려면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60 빼기 2의 배수 이거 해요. 왜냐면 2의 배수들은 60과 서로소가 아닐 테니까. 또 3의 배수 이거 해요. 또 5의 배수 이거 해요. 이거 하면 되나요? 60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 다 뺐네.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다 뺐으니까 이거 답이 오일러 p 60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2의 배수도 빼고 3의 배수도 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애들이 존재하죠. 6의 배수가 그렇습니다. 6의 배수. 6 같은 친구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2의 배수의 개수를 뺄 때도 한 번 빼줬을 거고 3의 배수의 개수를 뺄 때도 한 번 빼줬겠죠. 근데 6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2번 빼면 어떻게 해요? 2번 빼면은 얘가 슬퍼하기 때문에 한 번만 빼줘야 돼요. 한 번만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의 배수들을 다시 한 번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6의 배수. 그럼 이거는 비단 6의 문제뿐만 아니고 15의 배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15의 배수. 뭐 당연히 10의 배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왜 아니에요?
2랑 3이랑 5의 배수가 동시에 만족되는 친구들 30 같은 친구들이 있죠. 30은 여기서 빼줬어요. 한 번씩.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 빼줬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6, 15, 10의 배수들을 다 더해줬어요. 그런데 30은 무려 6의 배수이기도 하고 15의 배수이기도 하고 10의 배수이기도 해서 3번 더해집니다. 여기서 3번 빼줬다가 3번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30은 60과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빼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0번 빼진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30의 배수를 빼줍니다. 이렇게 구했죠.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예,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오일러 P 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직접 해보세요. 저는 뭐 하기가 싫네요. 너무 계산이 많아서. 예. 간단해요. 2의 배수는 30개죠. 2 곱하기 30이 60이니까 3의 배수는 20개, 5의 배수는 12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 중학교 때 많이 해보셨죠? 예,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예, 직접 구해보는 방법이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예, 뭐 일단 이거는 머릿속에 남겨두고 오일러 P 함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일러 P의 특징, 오일러 P 함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것이 있어요. 오일러 P 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요. 항상 만족합니다. 오일러 P nm, 두수 nm에 대해서, 자연수 nm에 대해서 얘는 오일러 P n 곱하기 오일러 P m입니다. 이거 되게 강력한 조건이에요. 되게 강력한 조건입니다. 예,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10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오일러 P 10. 아까 구했죠? 이거 4인 거 알죠? 얘는 2 곱하기 10이래요. 아니 5래요. 이거 진짜 맞나 볼까요? 오일러 P 2는 얼마죠? 1과 2가 2와 서로소가 아니고 그 1만 2와 서로소죠. 그래서 얘 값은 1이고 오일러 P 5는 뭐죠? 1, 2, 3, 4가 모듈이 다 5와 서로소네요. 그래서 얘 값은 4입니다. 진짜 맞네요. 예. 자세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일러 P 함수는 n과 m을 따로따로 계산한 거 곱해도 이 nm이 곱한 오일러 P 함수가 된다. 예,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를 유식하게 그 곱셈적 함수라고 부르고요. 곱셈적 함수라고 불러요. 곱셈적 함수. 예, 어떤 수가 곱셈적 함수일 때 만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곱셈적 함수는 예, 여러 분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증명은 안 할게요. 오일러 P 함수가 왜 곱셈적 함수인지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예. 자, 두 번째. 오일러 P의 K승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P의 K승 빼기 P의 K승 마이너스 1승. 예, 이거는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예. 오일러 함수 P의 K승. 즉, 다시 말해, P의 K승. P는 소수예요. 여기서 P는 소수. 단 P는 소수. 죄송해요. 단 P는 소수. 이걸 안 적었네. 예. 이때, 얘가 소수일 때, P의 K승과 서로소인 수들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60 구할 때? 일단 소인수분해 했죠. 근데 소인수분의 결과가 P의 K승밖에 안 나와요. 예. 산술의 기본 법칙에 의해서 얘를 소인수분해 해봤자 P의 K승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구할 때는 P의 K승에서 일단 빼요. 뭘 빼요? 왜 뭐가 문제야? 예, P의 K승에서 일단 빼요. 뭘 빼요? P의 K승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와 서로소가 아닌 애들, 얘를 뺍니다. P의 K승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은 결국에 P의 배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P의 배수의 개수, 이걸 뺍니다. P의 배수 몇 개예요? 얘를 P로 나누면 되죠. 잘 나눠지네. 그러면 P의 K승 빼기 P의 K 마이너스 1승. 예, 그리고 얘는 P에 대해서만 하면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 2개 동시에 만족해서 더해주고 막 3개 동시에 만족해서 빼주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개만 딱 해주면 되죠. 소인수가 P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P의 K승 빼기 P의 배수의 개수, 다시 말해 P의 K승 빼기 P의 K-1승 해주면 된다는 거겠네요. 증명했어요, 이거.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답이 아니네. 이거 그 다음이 아니네. 이거는 이따가 할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실제로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실제로 값을 구하고 싶어요. 저거는 좀 지울게요. 단 P는 소수예요. 근데 저건 이따가 다시 할게요. 예. 이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실제로 값을 구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그냥 소수가 아닌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까?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n의 소인수분의 결과를 p1, e1, p2, e2, 점점점, pk, ek라고 해볼게요. 단 ek는 전부 다 0보다 크고, 즉 1보다 크거나 같고 1 이상이고, pk는 소수입니다. 예, n이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일러 파이 n은 이 오일러 파이 함수가 곱셈적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해, 이 조건에 의해서 이걸 만족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할 수 있죠. P1이 소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는 P1, E1 빼기 P1, E1 마이너스 1승, P2, E2 빼기 P2, E2 마이너스 1승, 점점점, PK, EK 빼기 PK, EK 마이너스 1승. 얘를 잘 정리해주면 예,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참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예, 이거 잘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예, 제가 너무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네요. 좀 더 뭔가 박스가 작았던 것 같은데 커졌네. 예, n의 소인수분의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냥 한 거랑 똑같아요. 예, 이때 오일러 파이 n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써드리면 n 곱하기 1 마이너스 p1의 1분의 1 마이너스 p2분의 1 점점점 1 마이너스 pk분의 1. 예, 얘를 잘 아까 써놓은 이쪽에 있는 거 이거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직접 한번 해볼까요? 만만한 10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에 대해서 하면 10은 2 곱하기 5죠. 그러니까 10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5분의 1 얘를 계산한 값이 오일러 파이 10이래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죠. 얘는 4가 되네요. 아, 4 맞다. 예, 4. 아까 구한 값이랑 일치하죠? 계속 다 생값이랑도 일치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오일러 파이 함수의 재미있는 성질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오일러 파이는 이제 여기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오일러 파이를 마치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는 게 아니고. 예, n에 대해서 n을 나누는 모든 d, 즉 n의 약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오일러 파이 값을 취하면 이 오일러 파이 값들을 전부 다 합했을 때 n이 돼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하죠. 이거 진짜 신기한 성질입니다. n이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을 나누는 친구들, 즉 10의 약수 1, 2, 5, 10 얘네들을 전부 다 합하면 10이랑 같아진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해볼게요. 1과 서로 소인 개수는 1개, 2와 서로 소인 개수 1개, 5와 서로 소인 개수 4개, 10과 서로 소인 개수 4개죠. 다 더했더니 10이 되네요. 아이 신기해라. 예, 진짜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역시 따로 증명은 안 하겠는데 예, 재밌는 증명도 있고 또 이제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간단한 형태 이거를 알아두시면 이 형태와 이 증명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마 좀 더 어려운 정수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성질도 있어요. 혹시 이 성질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은 이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n에 대해서 모든 약수들의 오일러 파이 값을 구해서 얘네들을 더했더니 n이 되더라. 이런 성질이 존재합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에는.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두 번째 문제를 풀려면 n이 10에 12승이었으니까 얘를 적당히 소인수분해해서 이 꼴로 만들고 이 꼴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구현은 제가 코드로 올려드릴게요. 자료를.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 나머지라는 문제이고, 예, 문제 읽는데 또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이 문제는 짧은데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문제예요.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뭐 문제가 길진 않고 문제가 짧은데 결국에 물어보는 건 세수 ABC가 주어졌을 때 A랑 B랑 C가 주어졌을 때 위에 있는 네 가지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 이게 결국 문제가 되겠네요. 뭐 한번 해볼까요? A, B, C로 11, 47, 그리고 3 이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A 더하기 B %C, 즉 A 더하기 B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11 더하기 47은 58이고 얘는 58이죠. 58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1입니다. 그쵸? 맞나? 맞죠? 예. 뭐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이 값은 이것과 같을까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1 나누기 3. 11을 3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얼마죠? 2죠. 더하기 4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죠. 그래서 얘는 4입니다.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아, 신기하게 얘랑 얘랑 같아졌네요. 그쵸? 아, 신기해라. A 곱하기 B를 C로 나눈 나머지는 얘와 같을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예, 11 곱하기 47은 얼마죠? 예, 얼마지? 517이죠. 예, 517이네요. 틀린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예, 5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5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맞죠? 예, 516이 3의 배수니까. 예, 그래서 5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곱한 값은 이제 1과 같을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까 이거 구했죠? 2였고 이거 2였습니다. 2 곱하기 2는 4고 역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네요. 아, 신기해라. 그래서 뭔가 11이랑 47에 대해서 해봤는데 적어도 11이랑 47에 대해서는 이제 A 더하기 B를 C로 나눈 값, 즉 이제 직접 덧셈을 하고 걔를 나머지를 구해서 얻은 값이나 각각의 나머지를 취해서 계산한 값을 나머지를 취한 것과 같고, 곱셈에 대해서도 얘네들을 각각 곱셈한 거를 나머지 취한 거와, 그러니까 각각 나머지를 취하고 곱셈한 것에 나머지를 취한 거 역시 같다. 적어도 11과 47에 대해선. 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BC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예, 차례대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예,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여러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뭐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다른 문제들이 주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뭐 서로 소인 애들의 개수를 구해라.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되냐? 최소 공개수가 주어진다.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한번 다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하면은 규칙성이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예, 뭐 만만한 숫자들 10, 20, 30 이런 애들, 25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한 번씩, 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합성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리 A, B, C를 내가 어떻게 적더라도 결국에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은 같아지고, 즉 A 더하기 B를 C로 나눈 나머지와 A 나누기 C 더하기 B %C를 다시 퍼센트 취한 값과 항상 같아졌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잡든지 간에 같아져요. 왜 같아지지? 증명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A를 C로 나눈 나머지가 스몰 a라고 해보고,
b를 c로 나눈 나머지가 스몰 b라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a는 c 알파 곱하기 a, 알파로 쓰면 헷갈리겠지? c k 곱하기 k1 곱하기 a 꼴로 나타낼 수 있고, 라지 b는 c k2 더하기죠. 예, 더하기 스몰 b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라지 a 더하기 라지 b는 이렇게 됩니다. ck1 더하기 스몰 a, ck2 더하기 스몰 b. 얘는 c 곱하기 k1 더하기 k2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즉 라지 a 더하기 라지 b를 c로 나눈 나머지는 a 더하기 b를 c로 나눈 나머지와 같습니다. 스몰 a 더하기 스몰 b를 c로 나눈 나머지와 같습니다. 예, 아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값은 a 더하기 b %c, 첫 번째 값은 요거고 두 번째 값은 이거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곱셈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a 곱하기 b는 ck1 더하기 스몰 a 곱하기 ck2 더하기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c제곱 k1 k2 더하기 ck1 스몰 b 더하기 ck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는 항으로는 a, b가 되겠습니다. 얘는 c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k2 더하기 k1b 더하기 k2a. 아, 초등학생이 된 기분 아주 좋죠. 예, a, b. 그래서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를 c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얘는 결국 얘는 c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c의 배수기 때문에. 즉 a, b %c의 값과 동일해지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네 번째 값이죠. 세 번째 값이죠. 네 번째 값은 얘랑 얘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서, 즉 a, b를 다시 c로 나눈 값. 이 값이 네 번째 값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값과 네 번째 값도 동일해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도 동일하고. 예, 따라서 뭘 알 수 있냐? c로 나눈 나머지 이 a랑 스몰 a랑 라지 b를 c로 나눈 나머지 스몰 b, 얘네 둘만 알고 있으면 얘네들 직접 더해서 c로 나누든 얘네들을 직접 곱해서 c로 나누든 원래의 값과 달라지지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연산들을 조금 더 일반화를 해볼까요? 왜냐면은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 이 나머지 연산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화를 하기 전에 지금 거의 50분이 됐으니까 10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이 48분이니까 58분에 시작하도록 다시 할게요. 예,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